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헌입니다. 이제 한일자 부수는 지난 시간까지 마치고 이번 시간에는 뚫을 권자와 뚫을 권자로 부수로 하는 가운데 중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뚫을 권은 세로로 한 획을 그 위에서 아래로 뚫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물러성과 나아감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상하로 통한다고 합니다. 뚫을 권은 붓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별도의 낱말은 없습니다. 뚫을 권을 붓으로 하는 가운데 중은 사물의 가운데를 뚫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워진 깃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쓰이는 낱말에는 중심, 집중, 낭중지추, 중언지록 수많은 낱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중심은 마음 가운데라는 뜻이지만 한가운데 중앙이라는 의미죠. 모을집 가운데 중, 집중은 한가운데로 모이는 것이고 가운데 중의 들어간 고사성어 중에 중언이랑 가운데 중, 갈지, 송고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 사람 속에 묻혀 있어도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중 근원은 갈지 사슴록, 중원지록의 중원은 천하의 중앙 땅이라는 의미인데 중원에 뛰어난 사냥꾼이 한 마리 사슴을 쫓는다는 의미인데 제왕의 자리를 얻으려고 군웅들이 경쟁하는 것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네 현실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네요. 이상으로 한자의 구성과 쓰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 붓으로 써 보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뚫을 권자는 붓이기 때문에 한자의 변천 과정도 없을 뿐더러 낱말도 쓰임 낱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중자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죠. 사물의 가운데를 뚫는다 해가 가운데 중자, 또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워진 깃발이라 해서 깃발을 표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고문에서 써 보였습니다. 이 고문은 그 상형문자와 근문을 합해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전서 써보겠습니다. 전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예습니다. 그 다음에 해습니다.
좀 행습니다. 그럼 초소입니다. 이상으로 가운데 중자에 대해서 글자의 변청 과정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구성과 변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주 또는 불동주와 점주 또는 불동주를 붓으로 하는 불글단과 주인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